안녕하세요. 루믹스 S 시리즈 사용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되는 렌즈와 구매 전 아셔야 할 사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퍼니처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연말에 파나소닉에서는 총 3개의 네이티브 라인업이 출시되었거나 예정인데요. 3개의 렌즈들은 바로 부족했던 광각단을 커버해줄 1635 F4 렌즈, 그리고 동일한 화각이지만 F4 조리개에서 한 스텝 더 끌어올린 2.8 조리개 렌즈 70-200mm, 표준 줌 렌즈 2470 f2.8 렌즈입니다. 여기서 3개의 출시 모델이 모두 S 프로 라인업이에요. 기존의 번들 렌즈인 2405 F4 렌즈와 다른 소위 빨간 딱지 S인데요. 여기서 잠시 빨간 딱지 S와 그냥 S와의 차이점 좀 얘기하고 갈까요? 프로 라인과 일반 혹은 아마추어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급을 나눈 명칭이 조금 자괴감을 주는데요. 이 자괴감 라인업의 차이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카 인증과 포커싱 유닛 설계입니다. 라이카 인증은 기존 루믹스 G 시리즈에서도 해왔던 일명 Certified by Leica 이렇게 붙어있는 마크인데요. 이게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가격이 최소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화질과 해상력은 일반 유저인 저로서도 체감이 될 정도였고요. 이게 상대적인 게 2405 렌즈만 사용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좋은 화질이지만 50mm 1.4 렌즈 이런 거를 사용해 보시고 결과물을 SD카드에서 빼서 PC에서 확인하는 순간 이거 정말 뭐냐 하는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포커싱 유닛을 2개로 나눠서 AF 동작이 더 빠르게 작동하고 정밀한 AF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커싱 설계로 인해서 사진 쪽에 더 활용도가 높으신 유저분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부여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질과 신뢰도라는 결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급을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루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카메라 제조사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프로 라인업이 아마추어 라인보다 더 안 좋은 스펙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OIS, 즉 렌즈 손떨방입니다. 렌즈 손떨방이 1635와 2470에는 그리고 50mm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3개 렌즈는 파나소닉의 자랑인 듀얼 IS2가 지원하지 않아요. 바디 자체의 손떨방만 작동이 됩니다. 밝은 조리개값과 더불어서 이런 렌즈 손떨방이 있냐 없느냐는 가격과 급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번 출시되는 표준 줌 렌즈에는 프로급 라인에 OIS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거나 혹은 단가가 더 높아져서 뺐겠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절대 사심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렌즈 손떨방이 없어도 루믹스 S1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6스탑이라는 바디 손떨방이기 때문에 타사 어느 카메라보다 안정적인 촬영이 솔직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능이 있으면은 금상첨화지만 이걸 넣음으로써 판매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면 없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끝나누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출시될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먼저 12월에 출시된 2470 f2.8 S 프로 렌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카 인증돼 있고 듀얼 포커싱 유닛 장착돼 있고 대신에 손떨방이 없는 렌즈입니다. 표준 줌 화각으로서 1635, 2470, 70-200 이 3대 줌 렌즈에 속하는 렌즈고요. 국내 출시 가격은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299만원입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이 화각의 렌즈 2470mm 표준 줌 렌즈가 299만원. 라이카와 시네마 렌즈를 제외하고 이런 컨슈머급 렌즈 중에 가장 고가의 동일 화각 렌즈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장 비싼 캐논 RF 2470 f2.8 IS USM을 가져왔습니다. 출시는 대략 19년 9월경인 것 같아요. 요즘 렌즈들 가격 미쳐 날뛰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스펙 비교 한번 해볼까요? 렌즈 빌드 퀄리티는 비교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이거는 논쟁이 너무 심해지니까요. 자, 둘 다 가격은 미쳤어요. 이건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이 가격의 차이를 주는 성능은 RF는 손떨방이 있고 S 프로는 없죠. 근데 S 프로가 MSRP 기준 10만원 더 비싸요. 그렇다면 S 프로 렌즈에서 자랑하는 2개의 포커싱 유닛의 성능과 라이카 인증이 RF 렌즈보다 더 고가의 렌즈가 된 이유겠죠.
캐논의 RF 줌렌즈들 고급 라인업인 엘렌주군에서는 뭐 전부 빠짐없이 OIS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파나소닉 S 프로 라인업의 광각과 표준 줌렌즈에서는 OIS 미지원. 저는 개인적으로요 299만원. 예를 들어서 A7 마크3 이 바디와 2470 렌즈 이런 번들 세트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가격에 판매가 책정이 진정이 출시가 1년도 안 된 고작 네이티브 렌즈군 3개뿐인 카메라 회사에서 가뜩이나 사용층이 거의 없는 이 지옥같은 AF 단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 밖의 렌즈를 출시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모두 즐기는 아마추어로서 어쩌면 프로라인 렌즈들을 이해를 못하는 학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 프로라인과 평민라인을 나누는 중요한 차별화 설계가 포커싱 유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로서 그리고 하이 아마추어로서 또한 수많은 파나소닉 카메라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일반 유저분들 나는 파나소닉 AF가 너무 빨라서 좋아. AF 신뢰도가 끝내주지. 그래서 나는 파나소닉을 사용해. 그게 내가 파나소닉을 사용하는 이유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프로 사진작가분들은 일반 라인업인 2405 렌즈와 프로 라인업인 70-200 렌즈를 사용하면서 포커스 정확도가 그리고 스피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체감되시나요? 꼭 이렇게 굳이 프로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내놓으면서 가격을 타사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 렌즈 라인업의 최상의 가격보다 비싸게 팔 거면 바디에서 해소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비너스 엔진, DFD 포커스 시스템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렌즈에 엄청난 설계를 해서 위상차 포커스 검출 같은 것을 추가해가지고 AF 신뢰도를 보완하는 이런 기술적인 도약을 내놓던지 한다면은 망설임 없이 사지 않을까요? 가격을 떠나서요. 지금 파나소닉의 프로 렌즈들도 2405와 마찬가지로 사진이던 특히 영상에서는 AF 신뢰도를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시 예정인 광각렌즈 1635mm f4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해외에서만 가격이 공개되었는데요. 1499달러로 단순하게 환율 계산만 해도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동급 타사 제품은 60만원대 그리고 비싸면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물론 손떨방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렌즈예요. 파나소닉은 굳이 이래야 할까요? 일반 소비자들은 다 버릴 건가요? 뿐만 아니라 프로분들도 필요한 화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사실까요? 컨버터가 이미 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일반 유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캐논 렌즈와 컨버터 조합으로 사용하거나 시그마에서 출시되는 글로벌 비전 L마운트 이런 렌즈를 운영하는 방법. 이것도 네이티브의 대안이죠. 이게 파나소닉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인가요? 라이카의 안드레아스 카우프만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쟁력이 모바일 카메라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인터뷰에서 답한 게 중저가 위주로 시장을 확대해온 일본 카메라 시장이 휴대폰에 위협받고 있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라이카 같은 프리미엄 카메라에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 함축적으로 이 한마디를 예를 들어볼게요. 라이카랑 파나소닉이랑 많이 친하잖아요. 오랫동안 협업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큰 깨우침을 얻고 나의 길은 이쪽 길이다 하고 선택을 한 건가요?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하면 알만한 여러 해외 유튜버들 그리고 앰버서더들 거대 카메라 판매상들 출시 전 광고라고 할 정도의 영상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모두 칭찬 일색이에요. 그들이 다른 단점은 얘기 안 하고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단점이 뭐죠? 나 이거 스폰 받았어. 아니면은 대여 받았어.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거 거시기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야. 너무 비싸. 근데 그거 나도 알고 있어. 너무 비싼 거. 근데 나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촬영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후과정, 내가 생고생을 안 하잖아. 그래서 난 내 시간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비싸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거 너한테 정말 추천해. 이런 거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가 다 공통이죠. 이런 숙제하는 멘트 정말 너무 뻔합니다. 물론 국내에 모두 뻔한 건 마찬가지고 영상이 재미없고 내용이 부실해도 솔직히 조회수 얼마 안 되는 일반 사용자 정제되지 않은 영상들을 보고 직접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제 영상을 뿌리고 스폰하는 것을 뿌린다고 해서 루믹스 S 시리즈의 저변이 확대되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뿐이에요. 파나소닉의 가장 큰 단점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래도록 루믹스 카메라를 사용한 유저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지금처럼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가격으로만 탑을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범용성에서도 캐논과 소니를 위협하는 포지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리뷰 공장장 퍼니셜의 루믹스 S 프로 렌즈 3종에 대한 넋두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그니처 나갑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성취감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뿅.